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국에 오실 분 중에서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차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캠리고요. 다른 하나는 RAV4입니다. 도요타 차고요. 둘 다 2018년에 미국에 왔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활비가 쪼들리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생활비가 쪼들리는 것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때문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록 넉넉하진 않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비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아무래도 주거비가 우리 소득에서 나가는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주거비가 나의 세전소득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사용된다면 그 사람의 생활비는 쪼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여러분의 연봉이 10만 불이라면은 한 달에 2,500불 이상 렌트비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모기지로 돈을 내야 한다면 생활비가 쪼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3분의 1 법칙에 맞춰서 내 주거비를 컨트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하우스를 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런 법칙이 있는데 나의 세전소득의 10% 이상이 자동차로 사용된다면 생활비에 쪼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작성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Vehicle Recommendations 하고 나오고 차를 사는 데 있어서 10분의 1 법칙을 적용했을 때 추천한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의 연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 해당되는 이 차들 한번 보세요. 일단 저는 캠리를 갖고 있잖아요. 캠리를 새 차를 사려면 연봉이 20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가 돼야 캠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봉이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신 분들 도요타 야리스 차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포드 F150 트럭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이 트럭이 아주 높은 등급도 아니에요. 그냥 포드 트럭이잖아요. 근데 이 트럭을 몰려면 연봉이 25만 불 이상이 되어야 트럭을 몰 수 있다라고 이 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연봉 5만에서 10만 되시는 분들은 그냥 3년에서 5년 된 중고차인데 그것도 이코노미 비클, 그냥 이 위에 나오는 야리스 이 수준의 중고차를 사라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충격적인 표입니다. 테슬라 모델 X 정도 사려면 한 150만 불 정도 연봉이 돼야 사야 된다. 근데 저도 이 표를 딱 봤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도 봤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그냥 좀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취지로 작성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이 10분의 1 법칙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여러분께서 만약에 2023년식 캠리 LE 가장 기본형이죠. 그걸 사고 싶다면 캠리 2023년식 LE의 정가는 26,220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캐시가 없어서 60개월 전부 할부로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자동차 론의 이율이 6.5% 정도 되거든요. 60개월로 했을 때. 이것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휴스턴의 세일즈 텍스는 8.25%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세일즈 텍스를 붙여서 60개월 할부로 산다면 매달 513불의 할부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다인가요? 아니죠. 주유도 해야 되죠. 제가 일주일에 뭐 한 400마일 정도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기름을 매주 한 번씩 넣어야 되고 주유를 4번 한다고 했을 때 한 140불 정도가 주유비가 들어가고요.
차량 정비를 1년에 2번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뭐 오일만 체인지하면 100불 정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 뭐 한 800불, 1000불 가까이도 나올 수 있고요. 어떨 때 뭐 중요 파트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번 갈 때마다 300불 정도가 든다고 하면은 평균인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 300불. 그것을 이제 매달로 나누면 한 달에 50불 정도 낸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보통 오셔가지고 처음 들면은 차 한 대 운전자 한 명에 한 1000불 정도 들 거예요. 6개월에. 그거를 한 달로 나누면 약 167불. 하나가 더 있네요. 매년 자동차 등록을 또 해요. 등록비가 필요한데, 그게 스테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해갖고 한 이제 자동차 샵에 가서 뭐 이제 매연 테스트나 막 이런 것들 받거든요. 그게 25불. 그리고 온라인으로 표딱지 같은 걸 하나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75불. 그래서 1년에 100불 정도 들어서 매달 나누면 8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 위에서 할부 513불에 이 유지비들 다 합친 게 365불. 두 개를 더하면 매월 878불의 돈이 나가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매년 1536불의 지출이 소요됩니다. 이 캠리 하나를 끌기 위해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 룰을 따르자면은 2023년 캠리 새 차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봉이 최소 10만 5천 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깔끔한가요? 그러면은 한번 요즘 핫한 테슬라 모델 Y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식 모델 Y 롱 레인지, 이게 좀 더 싼 애거든요. 얘 정가는 54,990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개월 할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세일즈 텍스를 적용했을 때 매달 1,076불의 할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세가 들죠. 확실히 주유비보단 적게 들더라고요. 제가 마일당 전기 소모량이랑 이런 걸 따졌을 때 전기세가 매달 한 75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차량 정비는 통계적으로 한 1.3배 이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장에서 캠리는 300불이었지만 반년에 400불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평균을 냈고요. 그래서 67불 매달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고, 그리고 보험료가 아무래도 자재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1.5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0불이었던 걸 제가 1500불로 이렇게 늘려서 해봤습니다. 그럼 매달 250불 내는 셈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비는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달 할부 1076불에 400불, 이 전체 400불의 유지비를 더하면 1476불이 매달 지출되고, 1년으로 했을 때 17,712불의 비용이 테슬라 모델 Y를 끌기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봉이 17만 7천 불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봉이 이 정도 돼야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글로벌 화공인 너는 어떻게 차를 2대를 갖고 있냐? 저는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차 2대를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매달 내는 할부료가 빵원입니다. 주유비 35불씩 4번 넣고요. 차가 2대니까 280불. 차량 정비는 300불씩 6개월에 한 번을 하는데 차가 2대예요. 그거 이제 매달로 환산했을 때 100불. 보험료는 저는 이제 좀 경력이 쌓여가지고 차 2대 다 해도 운전자 2명이 해갖고 1000불이 좀 안 되거든요. 6개월에. 그래서 그걸 나누면 167불. 매년 자동차 등록비 1년에 100불, 그리고 2대 해서 16불. 따라서 저는 할부료가 없고요. 매달 내는 이 유지비만 563불 해갖고 1년에 6,756불을 차 2대를 굴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룰을 따르면 연봉이 67,000불 이상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제 연봉은 67,000불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차 2대를 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대충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감은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생활비가 쪼들린다는 것은 캐시플로우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캐시플로우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내 수입 대비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주거비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를 사실 때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한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매달 향후에 들어올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차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10분의 1 룰을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현금이 있으시다면 다운 페이먼트, 이게 처음에 이제 차를 살 때 내는 돈이거든요.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 그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나중에 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캐시로 다 샀고요. 이제 캐시가 그만큼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가능한 많이 했을 때 할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캐시 플로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테슬라 모델 Y를 사고 싶다. 근데 연봉이 10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3,000불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만 10분의 1 룰을 따라서 캐시 플로우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이 차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 돈을 모았다가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차에 욕심은 많이 없는데 차에 그래도 좀 취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차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실 차량 유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을 차에 쓰면은 우리가 버리는 돈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이 이자가 붙고 내 노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돈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차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중고차만 타라 아니면은 뭐 그냥 작은 차만 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래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필요성도 생각하셔가지고 적절한 그런 차종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